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PMG.com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 다우지수 396포인트 1%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0.72%. 일단 오늘 시장은 3대 지수 다 낮게 출발했죠. 네, 하락 출발해서 하락폭이 아주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러셀 2000 지수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네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나스닥 차트 보게 되면 일단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은 깨뜨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우리 기준으로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일단 올선은 이탈했고요. 20일 이동평균선도 좀 애매하게 좀 내준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캔들은 뭐 양봉입니다만 21선에 상당히 좀 걸쳐져 있고 5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부분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요거 이제 여기에 파란 게 하나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왜 미국 시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바닥권에서 돌파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 작년 이제 11월 달 작년 11월 달이었죠, 이때. 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 올랐을 때 이탈하게 되면 위험 관리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제 큰 어떤 흐름상, 기술적 분석상 큰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표본으로 삼냐, 아니면 S&P 500 지수를 표본으로 삼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께서 나스닥을 많이 보냐, 먼저 보냐, S&P 500 지수를 먼저 보냐, 그걸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오늘 5.2%나 급락을 했습니다. 5.2%, 5.34%. 지금 65,000, 1비트코인이 65,869달러를 기록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 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런 조정을 좀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핵심은 이거죠.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하락으로 좀 이끌었다. 지난주 파월 의장 발언과 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등의 어떤 경제지표 호조. 오늘은 또 이 졸트 구인 보고서와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주문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이런 이제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 봅니다. 졸트 구인 보고서 보게 되면 숫자 자체가 이제 예상보다 이 예상치보다 소폭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주문도 예상은 1.3%인데 실제 나온 건 이제 1.4%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이제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완화 속도에 대한 회의감이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10년물 국채금리는 4.36%까지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봅니다. 여기 나왔죠. 4.36%까지 지난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변동성 지수 VIX는 7% 급등한 14.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죠.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그 다음에 중동 분쟁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최근 이제 유가의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이 유가 상승 자체가 물론 이제 어제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 이런 것도 작용했죠. 근데 일단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성장주의 직격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또 이런 뭐 이런 기관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 강세론자들이 국제 수익률 상승 함에 따라 이러한 이제 많이 오른 상 수준에서 주식을 사는 것을 정당하게는 좀 어렵다. 지금 뭐 주식 사기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이런 수준에서 이제 국제 수익률도 오르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주식을 좀 산다는 건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유가 상승이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도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니까 금요일 날 밤이 되겠죠. 고용 보고서 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이제 트레이딩 자체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좀 조심해라. 뭐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76.5포인트, 2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이 부분 잠깐 보시죠. 어제 원달러 환율은 우리 시장은 1355원이었는데 지금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NDF에서는 1351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환율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의 어떤 미국 시장의 하락이 국내 시장의 좀 하락한 채 출발하게끔 하겠지만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이 좀 없다는 점. 그러니까 하락폭이 우리 시장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만, 물론 뭐 우리 시장 보면 어제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홀로 장세거든요. 삼성전자 독주 장세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약하게. 그러니까 어제 상승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머지 업종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이 모닝브리핑부터는 계속 좀 이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압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요 종목들을 보시죠. 일단 매그니피션트, 이 메가캡 종목군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74, 애플 0.7, 엔비디아 1% 하락했죠. 그냥 보시죠. 여기서 S&P 500 맵에서 보시죠. 반도체도 오늘장 대부분 좀 약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5% 넘게 급등했죠. 그리고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가 85,000전자 3.7%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를 줄까요? 자, 매그니피션트 7 메가캡 중에서는 메타만 상승했죠. 나머지 뭐 금융이나 뭐 헬스케어 다 약세입니다. 물론 일라이딜리는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오늘 메가캡 중에 하락을 주도한 종목은 테슬라죠. 테슬라. 자, 테슬라 차트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장중 하락폭보다는 좀 하락폭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죠. 시총. 자, 장중한 때는 거의 뭐 7% 가까운 하락세 보이다가 이제 4.9%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요.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1%대 하락 마감했었죠.
양봉 흐름을 좀 보였지만 기존을 일단 보시죠. 여기 우리 기준으로 20일 이동평선을 올해 1월 8일 돌파 이후에 한 번도 뭐 이따 한번 살짝 깨뜨렸다가 또 최근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보다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라 좀 볼 수 있겠죠. 에너지 관련주 올랐죠. 자, 그럼 ETF에서는 어떻겠습니까? ETF에서는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 ETF가 대부분 올랐겠죠. 여기 인버스 ETF, 반도체도 인버스 ETF 올랐죠. 이제 에너지 관련주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ETF 상승했고요. 변동성 지수 상승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 관련 ETF 뭐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하락폭만큼 ETF도 그만큼 하락한 채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자, 스몰캡도 어제 2% 가까이 하락하기 때문에 스몰캡 인버스도 그만큼 올랐고 레버리지는 그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쭉 말씀드렸고, 테슬라 관련된 얘기 해보죠. 네, 테슬라.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테슬라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요. 여기 쭉 나오죠. 2024년 첫 번째 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델 3, 모델 Y 이제 총 생산은 어떻습니까? 41만 2,376대인데 인도량은 36만 9,783대입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죠. 이 부분이. 예상치는 어땠냐? 시장 예상치는 45만 7천대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인도한 건 이제 38만 6,783대가 나온 거죠. 전분기 대비해서 또 감소했고, 그럼 이제 감소한 이유는 감소한 이유도 여기 이렇게 써놨죠. 감소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3 업데이트된 이제 모델 3 증산 생산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홍해 사태 있죠. 물류차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서의 이 방화 사건 내관 폐쇄, 일시적 폐쇄 뭐 이런 부분이 감소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인도량을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기사 내용 보게 되면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3월 한 달 중국산 EV 전기 자동차는 8만 9천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여기 안에 좀 내다보면은 예상보다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가 좀 저조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판매가 둔화되니까 감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오늘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이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4월 23일이죠. 나왔네요. 4월 23일. 뭐 실적이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적의 기대치가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런 소식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도 대부분 하락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국내 기사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AMD가 한국 소비장과 반도체 유리판, 유리판, 글래스기판 관련주가 최근 테마를 좀 형성하고 있죠.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도 뭐 조정 나오면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시죠.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284억, 기관도 2,300억,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순매도를 보였다는 점. 일단 코스닥은 차익 매물이 크게 한번 나왔다는 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산 거 과연 어떤 걸 샀냐 쭉 한번 보면요. 여기를 보시죠. 삼성전자 1조 샀다. 거의 뭐
어제 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에 국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빼면 뭐 산 게 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쭉 보시죠. 일단 외국인, 코스닥 시장은 일단 2월 16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도 보였고, 일단 장중에 21선 이동평선, 20일 이동평선을 깨뜨렸죠. 여기 봅니다. 깨뜨렸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한 방에 깨뜨렸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로만 좀 집중이 된 거죠. 원달러 환율은 1350원을 돌파했고, 자, 삼성전자 보시죠. 차트가 이렇습니다. 85,000원. 종가 딱 85,000원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주가가 미리 오르고 있습니다. 미리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일장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떤 흐름을 좀 볼 것인가? 기반형에서 차익 매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상치는 훨씬 뛰어넘는 후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것인가? 미리 이제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잠하다가 이제 원인 서프라이즈 오면서 그때부터 올랐는데, 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먼저 주가 상승 보이고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 아니고 이번 주 금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당 부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AI 서버 확대 추세에 2분기부터 이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가격을 분기 대비 한 25% 인상할 계획이다. 이 소식도 이제 주가 상승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SD 관련주도 어제장에서 동반 상승을 좀 했죠. 이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 삼성전자 우선주, 뭐 한미반도체, 뭐 하나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뉴르모픽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 그 테마는 다시 또 상승했다가 또 빠졌습니다만, 아울러서 이 부분도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써놨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만은,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또 상당히 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쭉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4월장 어닝싱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 압축,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이 밸류업 관련주, 자동차, 금융, 지주 뭐 이런 부분도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총선 앞두고 신중률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밸류업 정책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 속도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투세, 뭐 내년에 이제 유예기간 만료가 되는데 이걸 뭐 연장하냐 아니면 만료시키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주가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나 지연 가능성과 유가 상승, 뭐 이런 부분이 성장주 타격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로봇 엔터, 그 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다 하락을 만드는 거죠. 알테오젠이 8%,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뭐 AICR이니 뭐 아시코랄지 막 이런 거 있다, 뭐 나간다, 그럼 이미 올라 있다는 얘기죠. 항상 바이오가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 상승한 종목은 이제 전력 인프라 중에 뭐 재룡전기나 화양품 관련주가 이틀 때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징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과 비방산 분리하는 인적 분할 검토 소식 보도에 15% 급등했습니다. 또 삼천대제약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특허소송 등 사실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18% 급락했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미국 증시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에 노출돼 있고, 국내 증시도 이 총선 이벤트 앞두고 계속 변동성이 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모멘텀이 뭡니까? 다음 주 수요일 총선까지는 어떤 모멘텀이 또 없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4월 하순이 될 겁니다. 4월 말 정도. 그 기간 동안 미국 금리 인하 이슈는 계속 적을 수밖에 없겠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요. 자, 외국인 어제 삼성전자만 샀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팔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종목군들, 글쎄요, 이거 그대로 보고 대응하기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시간의 상승률 한번 보시죠. 초개별 종목군들.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네, 코스닥도 어제 하락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별 종목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 약세장에서 시간의 단가 급등 연속성이 좀 적을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오늘 일정은 좀 이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 정도 되겠네요. 파월 의장 연설. 네. 그 다음에 금일장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최근 두산로보틱스 약세는 이런 부분, 보유예수 해제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어려운 장입니다만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